사랑의 유토피아, 섹스 권하는 사회, 사랑과 섹스의 진화와 현대적 도전. 지난 몇십 년 동안 성과 사랑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1950년대에는 성적 욕구를 정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증기기관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사회는 섹스를 주로 남성의 욕구 해소 수단으로 간주했으며 그것은 사랑이나 열정과는 무관한 결혼의 의무로 여겨졌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성과 사랑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1950년대에는 성적 욕구를 정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증기기관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사회는 섹스를 주로 남성의 욕구 해소 수단으로 간주했으며 그것은 사랑이나 열정과는 무관한 결혼의 의무로 여겨졌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68세대의 자유연애 운동은 사랑과 성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여성의 성적 권리와 오르가슴의 중요성도 남성의 그것과 동등하게 인정되었다. 이는 동시 오르가슴을 행복한 관계의 척도로 삼으며 침실에서 그 증명을 찾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했다. 오늘날 섹스는 여전히 사랑의 중요한 일부로 남아있지만 욕망과 사랑은 더 이상 동일시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는 섹스가 더욱 개인적인 욕구로 인식되며 자기 정체성의 표현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는 특히 체험사회로 불리는 현대 맥락에서 두드러진다. 섹스는 이제 사랑과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적 탐닉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섹스는 거의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며 이는 섹스가 더 이상 사랑의 전유물이 아님을 나타낸다. 신뢰와 안전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한다. 현대인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정된 부부 관계에서도 섹스에 대한 기대치와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18세기에는 결혼 후 20년을 함께 사는 것이 긴 시간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5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이 흔한 일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일처제의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파트너 교체의 유혹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파트너의 지속적인 존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사랑과 성의 관계는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영향 아래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사랑의 유토피아는 이룰 수 없는 이상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이상이 결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사회는 이익을 추구한다. 사랑에 확실한 방향성이 없다는 점은 매춘의 인기를 유지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정해진 규칙보다 협상이 중요한 도덕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일시적인 섹스를 구매하는 것은 복잡한 사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매춘은 접근하기 더욱 쉬워졌다. 가격 인하, 보너스 카드, 그리고 로봇 섹스의 등장 등으로 매춘업계는 변화를 맞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섹스 투어는 선진국의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들은 제3세계에서 말 잘 듣고 순종적인 파트너를 찾고 있다. 최근에는 시간제 일부일처제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다. 이는 휴가 동안 특정 여성과 지내며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이를 매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사회에서 성이 점차 상품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섹스가 사랑에서 점점 독립적으로 변모하는 이 경향은 사랑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계는 너무 쉽게 포기되며 장기적인 사랑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사랑과 섹스의 분리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개인적 노력이 요구된다. 현대의 사랑과 섹스는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소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섹스는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섹스는 더 이상 사랑의 필수 요소가 아니면 독립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이는 현대사회의 소비 문화와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며 성적 자유와 개방성의 증가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사랑과 섹스의 분리를 초래하며 새로운 형태의 관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랑과 섹스의 관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성적 문화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과 섹스의 재정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 상대를 택할 때 미남미녀는 미남미녀끼리 비미남미녀는 비미남미녀끼리 통한다는 사실이 과학적 연구로 입증됐다고 라이브사이언스닷컴이 보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의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 교수 등 연구진은 심리과학 저널 최신호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외모가 잘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끼리,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결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못생긴 남녀가 못생긴 배우자에 체념한 채 미남미녀를 마음속으로 동경하며 평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런 부류는 비신체적 매력, 이를테면 유머 감각 따위를 신체적 매력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성들은 데이트 상대를 고를 때 자신의 용모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자기보다 훨씬 잘난 상대를 찾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들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외모를 가진 상대를 고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고지는 등재된 데이트 신청자들의 용모에 1에서 10점까지 등급이 매겨지는 웹사이트 하수원앗에서 신청자가 데이트 신청을 받은 횟수를 통해 신청자의 용모 수준이 다른 사람들의 용모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여기서 잘생긴 용모의 기준은 큰 눈과 어려 보이는 얼굴, 좌우대칭형 얼굴을 뜻하며 남성이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허리, 히프 비율도 포함됐다. 10일간 계속된 관찰 결과 피실험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용모를 가진 상대와 데이트를 하지만 남성들은 상대의 신체적 매력을 가장 중시하고 대부분 자기보다 잘생긴 상대를 고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모 등급이 매우 낮은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에서인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용모를 가진 이성의 데이트 요구를 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용모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대체로 비슷해 못생긴 상대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못생긴 남녀가 자신들의 불리한 처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보기 위해 마련된 즉석 데이트 이벤트에서 외모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지성이나 유머, 상냥함, 자신감, 외향성 등 다른 기준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외모에서 관심을 돌려 상대의 유머 감각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성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50년대만 해도 소위 증기기관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남성의 욕구는 정기적으로 해소해 주어야 하며 섹스는 사랑이나 열정과 관계없는 결혼의 의무였다. 싸우지 말고 사랑합시다 같은 기발한 구호로 자유연애를 찬양한 서양의 68세대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고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오르가슴은 남성의 욕구 해소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 동시 오르가슴이 최고 계명이 되었으며 행복한 관계는 침대에서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 물론 섹스는 지금도 사랑의 중요한 일부지만 욕망과 사랑은 더 이상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을 것 같다. 오늘날의 체험 사회에서 섹스는 날로 순수한 욕구가 되어가고 따라서 개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자기 정체성의 자원이 된다. 그러기에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어디를 가나 섹스가 열려 있다. 이 말은 이제 섹스가 사랑의 편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뢰와 안전의 욕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충분한 감정을 늘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사랑을 하는 이의 마음을 내리누르기 마련이다. 고정부부 관계에서도 섹스의 요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도 관련이 있다. 수명 연장으로 관계의 유지 기간 역시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8세기에는 두 사람이 만나 20년을 함께 살면 많이 산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50년도 거뜬하다. 더구나 온 세상이 섹스로 뒤덮인 시대의 파트너 교체의 유혹이 거세기 때문에 장기적인 일부일처제의 처지는 날로 딱하게 되어가고 있다. 서구 사회의 사랑은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의 이상과 파괴적인 성의 인플레이션이 맞물려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다. 오늘날 섹스와 뒤에는 자본주의 소비사회라는 악령이 숨어있고 그 악령은 사랑의 유토피아는 물론이고 이 유토피아가 결코 현실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다. 확실한 사랑의 노선이 없다는 사실도 계속되는 매춘의 인기 비결이다. 오늘날 사랑의 관계에서는 정해진 규칙 대신 협상의 도덕이 지배한다. 관계를 맺을 의지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일시적인 섹스는 복잡한 사랑의 대안으로 비치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에는 매춘에 지불되는 비용까지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서양에서는 매춘업계에도 할인 가격이 적용되고 보너스 카드와 로봇 섹스까지 등장했다. 체면이 신경 쓰인다면 멀리 외국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선진국의 남성들은 제3세계에 가서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여성들을 구한다. 요즘 뜨고 있는 신종 섹스 투어는 일종의 시간제, 일부일처제까지 선을 보였다. 휴가 기간 내내 한 여성과 지내면서 여성의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쪽 모두 자신들의 관계를 매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처럼 섹스가 독립하는 경향은 사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관계는 너무 쉽게 포기되고 장기적 사랑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일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